안녕하세요. 이이코노학원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12월 토익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문법편, 문법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실까요? 자, 보기를 먼저 보시면요. 항상 그 토익 문제를 풀 때는 보기 먼저 봐서 이게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봤을 때 단어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들이면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고요. 단어의 모습이 전혀 다르면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동사 4개가 보입니다. is revised, will revise, has revised, revised. 이런 경우에 이제 동사 형태 문제라고 합니다. 동사들만 4개 나왔으니까 동사 형태 문제. 동사 형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자, 동사 형태 물어볼 때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주어 동사의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러니까 수일치라는 것은 주어가 단수일 때 단수 동사 쓰고 주어가 복수일 때 복수 동사 쓰는 것을 수일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 능동수동. 능동태가 좋은지 수동태가 좋은지 동사 형태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제. 맞죠? 시제가 올바르게 쓰인 것 고르는 거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따지면 인문반 그 초보자 레벨의 수강생들은 문제를 풀기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씩 따지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이게 빠른 속도로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어를 봅니다. The marketing director. 단수죠.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쓰셔야 돼요. A, B, C 냈다 단수가 주어일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는 풀 수 없고요. 두 번째, 능동수동. 자, 지금 보면 동사 뒤에 the filming schedule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죠. 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동사 뒤에 대부분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 자체가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사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를 쓰셔야 됩니다. 동사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삼형식 동사거든요. 특히 타동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삼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능동태 동사를 쓰시고 A, B, C, D 냈다 다 능동태 동사죠. 따라서 두 번째 능동수동 문제도 이제 능동수동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결국 시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시제 문제 풀 때는요. 시제를 푸는 포인트를 찾아 주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 뭐가 시제의 힌트가 되는 건지 마저 읽어보면 For the television commercial before approving it yesterday. 자, 시제 힌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Before approving it yesterday. 자,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죠. before란 단어가 나오면 before 쪽에 주어 동사 나오는 before 쪽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쪽에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동명사처럼 나왔죠. ing 나왔으니까. 이거를 before가 전치사일 때 동명사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before가 부사절 접사도 있습니다. 부사절 접사일 때 뒤에 주어 동사 대신에 지금처럼 분사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사인 분사 또는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before가 전치사든 또는 부사 접사든 상관없이 이쪽에 이루어지는 시제와 주절 쪽의 시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언제 승인했을까요? approving it. 그것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저께 승인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before 쪽에는 동사의 시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제란 말이 있으니까 before 쪽이 과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절 쪽의 시제도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에 revised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어제 그것을 승인하기 전에 텔레비전 커머셜의 필밍 스케줄, 촬영 스케줄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C번의 has revised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해석은 과거 시제와 비슷하지만 지금처럼 before가 나타났을 때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치사 before가 나왔든 또는 부사 접사 before가 나왔든 절대 현재 완료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A, B, C, D 보기를 먼저 보니까 대명사 경문제죠. 대명사 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는 미의 경우에는 A번의 미는 목적격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야 되고요. I는 주격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만 들어가죠. C번의
my는 소유격이라고 해서 소유격 명사 앞에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myself는 제기대명사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용법이 좀 특이하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지금 보시면 please let, 자 동사죠. 이 뒤에 뭐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let이라는 동사는 오형식에서 쓰는 동사로 let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따라서 let 뒤에는 항상 목적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 B, C 중에서 뭐가 정답이다? 그렇죠. A번에 me가 정답이죠. Let me know 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문장 끝까지 같이 해석해 볼까요? Please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세요. What day you are planning to move on. 무슨 요일날 당신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말이죠. So that I can bring my truck and help you with the larger items. 내가 트럭을 가져와서 당신 그 큰 짐을 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있도록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이 말이겠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A, B, C, D 단어를 봤더니 비슷하게 생겼죠? 끝에만 좀 다릅니다. 전형적인 품사 문제예요. 자, NESS로 끝나면 heaviness 이러면 명사입니다. 무거움. heavily 이건 이제 부사죠. LY로 끝나면 심하게. 다음 heavy 무거운 형용사고요. heaviest는 최상급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쪽에 전치사가 있고요. 뒤에 plants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 형용사 쓰는 게 좋겠죠. 따라서 C번 아니면 D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C인지 D인지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해석해서 풀어야 돼요. 같은 형용사가 나오면. 그런데 자 D번은 아까 제가 최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최상급 형용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최상급 형용사에서 꼭 기억할 것은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더나 소유격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biggest 이런 식으로 또는 the heaviest 이렇게 더를 쓰셔야 돼요. 형용사 최상급 앞에 더가 없으면 토익에서는 틀립니다. 따라서 지금 빈칸 앞에 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번은 답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의 heavy가 되겠죠. heavy plants 하면 뭐 무거운 식물 정도 될까요? 커다란 식물. 전체적인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Ms. Almano recently bought a house. 자, 알마노 씨가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And requires help transporting a large amount of heavy plants to her new garden. 커다란 많은 양의 커다란 식물들을 그녀의 정원으로 이송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4번 문제로 가죠. 4번 문제는 역시 전형적인 품사 문제예요. wide는 넓히다. 동사입니다. 두 번째 with. 이건 명사로 넓이라는 뜻이고요. C번의 wide, 넓은 형용사죠. widely, 널리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빈칸 앞쪽에 보니까 어가 있네요. 이거 뒤에 꼭 명사 나온 거 아시죠? 뒤에 range가 있고요. range가 범위라는 명사죠. 따라서 형용사인 wide가 적당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기출 시험에 나왔던 기출 표현 알려드릴게요. 지금 있는 a range of 이거 외워두세요. 다양한이란 뜻이죠. 같은 뜻으로 a variety of 이것도 다양한. 그리고 a collection of 이것도 다양한 a collection입니다. 지금 여기 필기가 좀 잘 안 되는데 a collection of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게 an array of 이것도 다양한. 이 네 가지 표현 시험에 다 나왔던 거고요. 요 네 가지 표현 앞에 잘 들어가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가 지금 나온 wide입니다. A wide range of, a wide variety of, a wide collection of 또는 a wide array of 이렇게요. 그렇죠? collection 같은 경우에는 a large collection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양한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전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Illumina Furniture Outlets Selection. Illumina Furniture Outlet의 selection 선택에는 물건에는 includes a wide range of wooden dinner tables 나무로 된
식사 테이블과 and chairs, 다양한 의자를 포함합니다. For your dining area, 당신의 식당을 위해서 말입니다. 5번 문제는 자, 역시 품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품사 문제 또는 앞에 보면 has been이 있어요. has been이 있으니까 이제 품사 문제 중에서도 이게 has been,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be 동사의 완료 형태죠. be 동사의 완료 형태, 그죠? has been. 그래서 be 동사 하면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게 보어로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죠. 또 뭐도 나올 수 있냐면요, be 동사가 조동사일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뒤에 ing 나와서 진행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be 동사 뒤에 과거분사 나와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e 동사가 나오면, 지금처럼 has been 나오면 네 가지 거 생각하셔야 돼요. 형용사, 명사, 그리고 ing, ed.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정답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품사 문제고요. ing나 ed가 정답일 때는 동사 형태 문제로 들어갑니다. 능동, 수동 이런 문제로요. 자, 일단 문장이 좀 긴데 이 문장 같은 경우 맨 앞에 once부터 쉼표까지 이 부분이 부사절, 종속절 중에서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빈칸이 부사절에 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동사 형태 문제들을 또는 품사 문제에서는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곳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 문제가 나오면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문장 전체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해당되는 곳.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로를 치셔야 될 게 있어요. 가로 안에 빵꾸가 나 있으면, 빈칸이 나 있으면 가로 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걸 가로쳐야 되냐면요, 지금 나온 종속절, 그 다음 빈칸 쳐야 되는 두 번째가 투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원형 온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 안에 빈칸이 되어 있으면 투부정사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ing. ing가 동명사도 있고요, 또는 부사절 짧아진 부사인 분사도 있고 형용사절 짧아진 형용사인 분사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해당되는 경우 가로쳐서 빈칸이 그 안에 있으면 이 가로친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투부정사, ing, 종속절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은 종속절 안에 빵꾸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속절의 동사 has been 다음에 빈칸 왔거든요. 그래서 보어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A번에 renovation, 개조란 뜻이죠. C번에 renovate는 개조하다 동사인데 B 동사 뒤에는 동사가 오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B번은 오답이고, C번은 오답이고, 죄송합니다. B번에 renovating 또는 renovating, D번에 renovated. 이거는 이제 ing나 ed 꼴이니까 본동사로 진행형이나 수동태 만들기 위해서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인지 B인지 D인지는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해석해 볼까요? Once the interior of the old hotel on Smithsonian Mountain has been blank. 그렇죠? 그 스미스니아 마운틴에 있는 오래된 호텔의 내부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다. 개조입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아마 이제 동사를 집어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능동수동 문제인데, 능동수동 문제가 나오면요, 가장 좋은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요, 자, 주어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동사를 능동태 동사를 쓰세요. 주어란 건 당연히 동사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개조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우면 능동태 동사 쓰는 거고요. 자,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주어를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주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면요, 수동태 동사를 쓰는 겁니다. 능동수동 문제를 해석으로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개조합니다. 인테리어를 개조합니다. 둘 중에서 당연히 인테리어를 개조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수동태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한국말에서 인테리어를 개조하자마자 이렇게요. 인테리어를 개조하자마자 attendance of guests, 손님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이제 뭐뭐를 동사합니다. 이 말은요, 그 수동태 해석, 학교 다니실 때 그렇게 배웠죠? 주어가
동사 되어집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뭐뭐를 동사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수동태 동사 쓸 때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뭐뭐를 이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전체적인 문장 해석하면 스미티나 산에 있는 오래된 호텔의 내부를 개조하자마자 손님들의 수가 최소 30% 증가했습니다. 증가할 겁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6번 문제. 역시 동사 형태 문제로 보이네요. attended, is attending, to attend, attend. 그죠? 여기서 문장을 읽어보시면 Professor Andrew was given. 동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동사가 또 쓰이진 않겠죠. 동사들은 다 오답입니다. An invitation, blank the annual Baltimore Electronic Industries Conference as the keynote speaker. 자, 보기에서 동사인 B번에 is attending 빼시고요. D번에 attend 뺍니다. 그럼 A번에 attended와 C번에 to attend 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attended를 집어넣으면요. 일단 attended는 동사에다 ed이 붙은 건데 동사에다 ed이 붙은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동사. 당연히 이 자리에 과거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못 쓴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자, 명사 뒤에는 언제나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대신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오면요. 이게 형용사절,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 짧아진 겁니다. 형용사절이 짧아져서 과거 분사가 된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형용사절의 동사가 수동태 동사일 때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면요. 그 뒤에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명사 뒤에 과거 분사 썼는데 뒤에 명사가 있으면 쓰면 안 돼요. 대부분 오답입니다. 되는 경우에는 아주 극히 드물게 사형식 동사나 오형식 동사, 사형식 문장이나 오형식 문장에 쓸 수 있는 동사가 나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분사가 오답입니다. 현재 분사라면 괜찮습니다. 현재 분사였으면. 그래서 나중에 현재 분사가 맞을까요? 과거 분사가 맞을까요? 명사 뒤에. 그럴 때 지금처럼 명사가 뒤에 있다면 그러면 90%는 현재 분사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거의 오답이에요. 90%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투부정사밖에 안 남았죠? 그럼 투부정사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남은 게 정답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게 강한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처럼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됩니까? 투부정사가 문장 맨 끝에 언제나 나와도 됩니다. 물론 지금 명사 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장의 맨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수동태 문장이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맨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 맨 끝에 투부정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Professor Andrews was given an invitation. 자, Professor Andrew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To attend the annual Baltimore Electronic Industry Conference. 그 Baltimore Electric Industry Conference에 참가하도록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As the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자로 말이죠.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쉬워 했을 법한 문제죠. 자, neither, either, yet, nor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나오면요. neither이 답이 될 때는 문장에 nor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either는 or이 있어야 되고요. yet은 그러나라는 뜻의 등위접사입니다. 물론 아직이라는 부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건 as가 부사일 때도 있고 그러나라는 접속사일, 등위접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D번에 nor은 이제 neither과 같이 쓰인 단어죠. 그래서 이 문장 보면 자, 세 번째 줄에 데이트 뒤에 5월이 보이죠. 그래서 이 5월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보기를 본 다음에 no월이나 5월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B번에 either가 정답입니다. either A or B 하면 뜻이 뭐죠?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해석해 볼까요? If the Italian restaurant has already been booked during Monday's meeting. 그 이태리 식당이 이미 월요일 회의 중에
예약이 꽉 찼다면 you should either change the meeting date, 예약 날짜를 바꾸거나 또는 decide on a different location, 다른 장소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 until, because, not only, so that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거 이제 초보자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휘 문제인 줄 알아요. 왜? 단어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자, until 보면요, 뭐뭐 할 때까지 전치사, 또 하나는 부사절 접사,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because는 뭐뭐 때문에 항상 부사절 접사. 자, C번의 not only는요,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쓰는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그죠? 그때 쓰는 거고요. so that은 부사절 접사.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결정하셔야 돼요. 혹시 압니까? 전치사가 답이면 그냥 A가 답이거든요. 물론 부사절 접사가 답이라면 보기에 3개나 해당되니까 해석해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문장에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먼저 정합니다. Sheena Mickelson was chosen as the new sales manager. 주어 동사 한번 나왔죠? blank. She has been working. 주어 동사 또 나왔네요. 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보기에서 접사에 해당되는 것은 A, B, D. 셋 다 부사절 접사죠. 그럼 따라서 빈칸부터 끝까지 종속절은 부사절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쉬나 미켈슨이 새로운 세일즈 매니저로 뽑혔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서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뽑혔겠죠. 해석상 B번의 because가 제일 좋겠죠.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참고로 D번의 so that의 경우에는 so that이 나오면 뒤에 so that 그 부사절 안에 조동사 will, can, may가 잘 보입니다. will, can, may.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없으면 so that은 대부분 오답입니다. 지금 부사절에 has been working이라는 동사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답일 겁니다. 9번 가겠습니다. 품사 문제고요. centrally, 부사. center, 명사죠. 중앙. central, 이게 형용사예요. 중앙의, 중심의. central, 이건 과거분사 또는 과거동사. 자, is 다음에 빈칸 오고 located. 과거분사 왔으니까 수동태 동사죠. 자, 영어에서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빈칸이 오면 그때 들어가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부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사 centrally가 정답이겠죠. Warm Shores Resort는 is central located.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allowing visitors quick access to a variety of great restaurants and swimming area.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빠른 이용을 허락해 줍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네요. A번에 evaluate, 평가하다 동사, B번도 동사죠. evaluate, 이렇게 붙였으니까 주어 단수일 때 쓰면 되고요. evaluative, 형용사죠. 평가의, evaluation, 평가 명사입니다. 자, 빈칸 앞에 어가 있고요. detailed는 자세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세한. 그리고 뒤에 전치사 of가 왔으니까 주어인 명사가 안 나왔죠. 따라서 명사 쓰셔야 됩니다. evaluation, a detailed evaluation, 자세한 평가 of the telemarketing department's performance. 텔레마케팅 부서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죠. 이번 분기 성과겠죠. indicates, 보여줍니다. 대부터 끝까지 명사절. adjustments must be made,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to the sales people's scripts, 영업사원의 그 스크립트의 말입니다. in order to boost their sales,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11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번은 A, B, C, D 역시 비슷하게 생겼죠? 조심하셔야 될 게 lowers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lower라면
더 낮은 이 형용사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lower, 더 낮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형용사에다가 s를 붙일 수는 없죠. 그죠? 이거는 동사,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낮추다. 형용사도 있고 낮추다. 근데 s가 붙은 거니까 동사밖에 안 됩니다. B번에 lower 역시 마찬가지로 낮추다의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가 되겠죠. C번에 lowering 이거는 이제 ing 꼴이죠. 동명사나 뭐 현재 분사가 되겠죠. D번에 lowest는 low 낮은에다가 est를 붙여서 최상급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맞히려면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물론 투부정사의 to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to면 동사 원형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기에 동사 원형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더 명사가 나오는데 영어에서 약속된 게 있습니다. 자, 토익에서 거의 전치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뒤에 더 명사가 나오면 보기에 ing가 있으면 ing가 정답입니다. 동명사죠. 그래서 C번에 lowering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지금 보기에는 동사 원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닌지 금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끔 투부정사의 to가 나오고 보기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때 이게 이 to가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 아는 방법은요. 웬만하면 투부정사의 to입니다. 웬만하면 투부정사의 to고요. 그래서 보기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동명사보다는 동사 원형이 답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언제 전치사입니까? 전치사는요. 앞에 있는 단어가 전치사랑 수고로 나올 때만 이 뒤에 to를 전치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commitment가 전치사 to를 갖고 오는 명사예요. commitment to 뭐에 대한 전념 또는 헌신. 그래서 commitment 보고 이 뒤에 to가 전치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commitment to. 자, 이것과 비슷했던 게 be committed to라는 게 있습니다. be committed to. 이때도 동명사 씁니다. 동명사 하는데 전념하다. be committed to 동명사. 그렇죠? 전체적인 문장 해석해 볼까요? By including new 5-year warranties with all computer sales, 모든 컴퓨터 세일에 대한 5년짜리 품질 보증을 포함시킴으로써 Olisoft Computer Industry, 이 회사는 had shown its commitment,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또는 전념을 보여줬습니다. To lowering the malfunction rate of its products, 상품의 고장률을 낮추는 것에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2번 문제로 가죠. 12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네요. A번에 persuade 설득하다 동사, B번에 persuasiveness 설득력 명사, C번에 persuade 투부정사죠. D번에 persuasive 설득력 있는 형용사.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빈칸 앞에 있는 how입니다. how는 명사절 접사 중에서 이제 의문사로서 명사절 접사 역할을 합니다. 의문사로서. 그래서 how부터 끝까지가 명사절이고요. how가 나올 때는 크게 두 종류의 모습으로 이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 이럴 경우에는 how의 뜻을 어떻게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반면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라고 해석합니다. how를. 얼마나 형용사.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인지 또는 얼마나 부사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 나온 게 아니라 빈칸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포인트는 형용사나 부사 쓰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how 뒤에 바로 주어 동사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답은 D번에 persuasive 설득력 있는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저 뭘 몰라요? How persuasive Mr. Green was. 미스터 그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말이죠. In his presentation. presentation 할 때 말입니다. Of the new ad campaign.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대한 presentation이겠죠? To the executive. 임원들한테 하는 거고요. At Conquest Property Development.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임원들한테 하는 거겠죠.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 B, C, D 보니까 A번에 anyone, 대명사예요. 저 pronoun. 그리고 B번에 something도 대명사. 그 다음 although는 부사절 접사. whenever도 부사절 접사. 그러니까 일단은 대명사가 필요한지 접사가 필요한지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blank, car manufacturers, 자동차 제조업체죠. may not consider, 동사 나왔네요. production cost during high sales periods. it is common, 주어 동사 또 나왔죠. 따라서 접속사가 빈칸에 필요하고요. 주어 동사 두 개니까 빈칸부터 쉼표까지 종수절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C번이나 D번이 정답이겠죠?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may not consider production costs, 생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during high sales periods, 매출이 판매가 많은 기간엔 말입니다. It's common, 흔해요. For them to cut the costs,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상관 안 한다고 했는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는 비용을 깎는다고 했죠. 앞뒤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although가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매출이 세일이 많은 기간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It's common for them to cut the cost when a decrease in demand occurs. 수요가 줄어들 때는 비용을 깎는 것이 흔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딱 보시는 순간 와, 냈다 접속사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whatever, whose, which, who. 이 중에서 whatever는 명사절 접사 그리고 부사절 접사. 그 다음 B번의 whose는 관계대명사로 형용사절 접사 그리고 의문사로 명사절 접사. which는 관계대명사로 역시 형용사절 접사 의문사로 명사절 접사. 마지막에 who도 관계대명사로 형용사절 접사 의문사로 명사절 접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 단어가 나오면요, 특히 접사들, 우리가 접사를 어떤 게 접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이게 무슨 절 접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보자인 분들 중에서는. 자, 접속사가 무슨 절 접사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문사, 대표적인 명사절 접사예요. 의문사에다 ever 붙은 것도 대표적인 명사절 접사입니다.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who, which, that, whose, whom, 얘네들도 다 형용사절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빈칸에 접사를 쓰게 되면요, 아무래도 주어 다음에 접사가 나왔으니까 종수절이 끝나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종수절인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종수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빈칸에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를 접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 C, D가 정답이 될 거고요. 여기서 philanthrosoft, 뭐죠?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사람 같진 않죠? 회사 이름. 그래서 who는 답이 아닐 거고요.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who는 안 됩니다. 반면에 whose하고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일 때 쓸 수 있습니다. whose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사람 뒤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whose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which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쓰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philanthrosoft가 회사 이름인지 알면 whose나 which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럼 whose인지 which인지 어떻게 고릅니까? 자, 이 경우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속절인 형용사절만 따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자, 형용사절을요, 문장인 것처럼 해석해 주세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인 것처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 앞에 빈칸의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랑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philanthrosoft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후즈의 경우에는 소유격이라고 해서요.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후즈가 집어넣고 해석할 때는 필랜트로소프트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휘치는 앞에 있는 명사와 뜻은 같은데 그 해석을 할 때는 뭐뭐가,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거든요. 주어일 때는 뭐뭐가, 목적어일 때는 뭐뭐를,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전치사와 함께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후즈부터 집어넣고 해석할게요. 필랜트로소프트의 디자인 디렉터가 최근에 새로운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후즈가 정답이겠군요. 휘치는 뭐뭐 가라, 뭐뭐를 이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필랜트로소프트가 디자인 디렉터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웃기죠? 가가 두 번 해석하니까 뭐뭐를도 마찬가지로 필랜트로소프트를 디자인 디렉터가 새로운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 뭐뭐를이라고 해석하는 게 두 번 있으니까 또 해석 이상하죠. 따라서 휘치는 집어넣으면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오답입니다. 자, 15번 보시겠습니다. 15번 보시면요. 보기 먼저 볼까요? A번에 so much as, B번에 now that, C번에 even, D번에 where as. A번에 so much as는 토익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B번에 now that은 부사조사예요. 토익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because와 같은 뜻이고, even은 심지어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even의 또 다른 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용법이냐면요. 심지어라고 해석되지 않고 훨씬이라고 해석됩니다. 훨씬. 언제 그러냐면요. 비교급이나 최상급 앞에 이제 올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급이나 최상급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제 품사로 부사인데, 그런 부사가 그 비교급이나 최상급 앞에 쓸 수 있는 부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much, 그리고 지금 같은 even 이런 것들이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D번에 whereas는 반면에라는 부사가 접수합니다. 일단 접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시죠. Mr. Evers quickly resolved blank the most serious disagreements between his company and Red Tech Metals during their meeting to discuss a possible merger. 문장의 동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resolved, 해결하다. 따라서 접속사가 쓸 필요가 없겠죠.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B번의 now that과 D번의 whereas가 저절로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사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최상급이 있네요. 그죠? 정답은 사실은 무조건 2번이 답입니다. so much as는 어차피 토익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고, 그죠? B번과 D번은 분사가 안 되니까 C번이 그냥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굳이 해석을 한다면 심지어 아니면 훨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해석해야 되는데 뒤에 최상급이 있으니까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빠르게 훨씬 더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이 최상급 앞에 2분이 있으면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많이 나는 아주 어려운 이런 거예요. 가장 심각한 디서그리먼트, 불일치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회사와 레텍 메탈 사이의 불일치를 말입니다. During their meeting, 회의 중에 했죠. To discuss a possible merger, 그 가능한 합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심지어라고 해석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토익 시험에 원래 부사가 그죠? 동사나 형용사, 부사 앞에 잘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부사는요. 모든 단어 앞에 잘 나옵니다. 모든 단어 앞에. 심지어 명사나 대명사 앞에도 잘 나오는 부사가 있어요. 이런 부사들을 초점부사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초점부사의 대표적인 게 only, even,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기에 부사의 문제 나오면 답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앞에 있는 심지어라고 해도 뭐 특별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잘 쓸 수 있는 단어라서.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동사와 형태 문제네요. were installing
과거 진행형. 그 다음 would be installing. 이것도 과거 진행형처럼 보이죠? 근데 would가 이제 w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면 일반적인 과거 진행형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진행형은 맞고요. C번에 to be installed는 투부정사죠. have been installed D번은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일단 동사의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부터 확인할까요? The replacement parts.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복수동사 써야 되는데 A, B, D 셋 다 복수가 주어일 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시제보다 이제 능동수동 먼저 하겠습니다. 능동수동 맞추는 게 더 편하거든요. replacement parts 하면 교환 부품이에요. 교환 부품. 그러면 인스톨 설치하다니까 교환 부품이 설치합니까? 교환 부품이 설치합니다. 능동태. 교환 부품을 설치합니다. 이건 수동태. 어떤 게 자연스럽죠? 당연히 교환 부품을 설치하는 게 자연스럽죠. 따라서 이거는 시제까지 갈 필요 없이 수동태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교환 부품을 설치할 때까지 엔진에다가 it won't be safe. 설치할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To drive your car at all. 당신 차를 운전하는 것이 말입니다. 17번 문제. 자, 이거는 역시 동사 형태 문제네요. restricts. 단수동사가 주어일 때 쓰는 거죠. 단수동사가 주어일 때 현재 시제로 단수 현재. restricting은 동사가 아니고요. restrict는 복수가 주어일 때 쓰는 거죠. 현재 시제에서 복수 주어. was restricted는 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일단 the buildings recently installed security system. security system이 주어예요. 건물에 최근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그죠? 보안 시스템. blank employees. 자, 일단 주어가 단수니까 C번에 restricted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문장이 없으니까 B번은 당연히 안 되고요. 능동수동 문제로 가야 되는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이것보다는 능동수동이 더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보안 시스템이 restrict 제한합니까? 보안 시스템을 제한합니까? 둘 다 괜찮죠? 보안 시스템이 제한할 수도 있고 보안 시스템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때 능동수동 앞에 있는 명사로 해석했을 때 둘 다 뭐뭐 가도 괜찮고 뭐뭐 일도 괜찮으면요.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어인 명사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나오는 건요. 대부분 능동태에서 가능합니다. 수동태에서는 동사가 수요동사라고 들어보셨죠?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요동사. 대표적인 게 기부죠. 이렇게 수요동사가 나왔을 때만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오는 게 가능합니다. 웬만한 동사는 수동태 뒤에는요.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뭐가 옵니까? 주로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옵니다. restrict의 경우에는 수요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D번이 오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A번의 restrict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restricts employees from entering. 직원들이 entering the office,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합니다. restrict A from 동명사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restrict A from 동명사. A가 동명사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렇게요.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 이제 보시면 A번의 several, 형용사, 대명사. 몇몇의, 뭐뭐의로 끝나면 형용사고요. 몇몇 하면 대명사입니다. another, 역시 형용사 또는 대명사. nothing, 대명사. who는 의문사로 명사절 접사, 그리고 형용사절 접사로, 관계대명사로 형용사절 접사. 그렇죠? 일단 접사가 더 필요한지 어떤 품사 쓸지부터 결정할까요? The changes made to employees contracts, made부터 contracts까지가 형용사절 짧아진 형용사인 분사.
included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포함합니다. several salary adjustments 몇몇 봉급 조정을 포함합니다. for entry level salespeople 신입사원, 신입영업사원에게 말입니다. blank of which were very large. 자, 동사 were가 또 나왔죠. 접사가 필요한데 그 접사 역할을 하는 게 앞에 있는 which예요. 앞에 있는 게 which.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of가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형용사절 접사인 관계대명사 중에서요. 조금 어려운 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명사 뒤에 쉼표가 찍히고 그 다음 of가 오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는 거고요. 쉼표부터 끝까지가 형용사절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패턴을. 여기에 쓰는 그 관계대명사 of, whom, of, which 앞에 쓰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 안 쓰고요. 수량대명사 씁니다. 수량대명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all, 모두, most, 대부분, some, 약간, 자, many,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few, a few, several, 그리고 each 이런 것들이 수량대명사입니다. none도 포함돼요. none 하나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패턴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명사 나오다가 쉼표 찍고 명사 바로 뒤에 쉼표 찍고 그 뒤에 수량대명사 나오고 of which 또는 of whom 나옵니다. 그 뒤에 동사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는요, 이 패턴을 알면 수량대명사가 severa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several이 정답이에요.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신입사원 계약서에 이루어진 변화에는 그 신입 영업사원 봉급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veral which는 앞에 있는 신입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봉급 조정을 얘기해요. 봉급 조정 중에 몇 가지는 아주 큽니다. 이렇게요. 자, 19번 문제로 갈까요? 19번 문제는요. 역시 품사 문제인데 revise, 수정하다 동사, revised는 동사에다 ed 붙였으니까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겠죠? revising, 이거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겠고요. revise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빈칸 오고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형용사처럼 생긴 것은 B번과 C번밖에 없습니다.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를 형용사로 취급할 때가 있거든요. 명사 앞에 올 때. 자, 이 경우 토익 시험에서 ing 쓸까요? ed 쓸까요? 이런 문제가 명사 앞에 형용사로 뭘 쓸까요? 문제가 나오면요. 이전 토익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전 토익 시험에 나왔던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요. revised로 되는 거는 revised가 정답으로 나왔던 거고요. revised. 고쳐진, written, 쓰여진, 명사 앞에 들어가는 분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repeated, 반복된, purchased, 구입한, 형용사 어휘 고르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ing 나온 거 몇 가지는요. missing, existing입니다. demanding, 까다로운이라고 하고요. challenging, 어려운이라고 하고요. challenging, 예, 이런 단어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도 꽤 많은 명사 앞에 쓰는 ing나 ed 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익 책들에는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 페이지 한번 찾아보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해석해 볼까요? Mr. Timms expect to be given a revised copy. 수정된 그 사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의 사본이냐면 of the lease. 리스 사본을 받기로 되어 있죠. agreement
lease agreement. 복합명사군요. lease agreement before 5 on Friday. 금요일 5시 전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의 단어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품사가 다릅니다. 그죠? 품사 문제.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even if.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부사절조사. while. 뭐뭐 하는 동안. 부사절조사. despite.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부사절조사. 그죠? 그래서 보면 빈칸 다음에 poor first quarter sales. 쉼표 찍었죠? 여기까지 한 묶음일 거예요. 그 다음에 the new car from South Bank Motors has attracted more buyers this year than any other vehicle on the market. 자, 문장의 주어 동사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has attracted라는 동사 한 번 나왔죠? 따라서 접수하는 필요 없습니다. 뭘 써야 돼요? 빈칸에? 당연히 전치사를 쓰셔야겠죠? 그래야지 뒤에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C번의 despite. 그죠? 첫 번째 분기에 좋지 않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우스뱅크 모터의 자동차들이 has attracted more buyer. 더 많은 구매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올해 말이죠. 시중에 다른 자동차들보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문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법 문제 풀 때 제일 준비가 안 된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요. 단어를 모르는 분들. 문법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주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법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특히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한번 인강이라든가 또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토익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서 문제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도 토익 수업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제 설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지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